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AI 전용 칩 루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다음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면서 매년 새로운 GPU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새로 설치합니다. 현재의 발전 설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현지 시간으로 2일 개최된 회의에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현재 원유 감산량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총 감산량은 하루 586만 배럴가량으로 기존 감산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1년 더 연장된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전면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도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이 PCE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우 지수는 1.5% 급등,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날 미 상무부는 미국의 4월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S&P 500 지수도 0.8%가량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만큼은 엔비디아에서 2거래일 연속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보합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징 종목을 보자면요. 이날 PC 제조업체인 델의 주가가 AI 서버 영업 부진의 영향으로 18%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6월의 첫 거래일을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조 3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던 코스피, 오늘은 1.44%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고요. 2,6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까지는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3조 원 이상의 매물을 출회했던 코스피, 오늘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현재는 0.7%가량 올라주면서 845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상당히 오늘 출발이 좋은데요.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은 6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일이죠. 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최대 12개의 HBM이 탑재된 차세대 GPU 루빈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올 하반기 출시될 이 블랙웰 GPU에 대한 로드맵을 지난 3월에 발표한 지 단 3개월 만인데요. 이번 루빈 GPU에는 역대 최다의 HBM이 탑재될 예정인 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세대 GPU 루빈의 등장에 힘입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좀 빠졌는데, 자, 모양을 보면은 나스닥은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일단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일단 다우존스는 그동안 하락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서 이런 모양을 기다렸던 건데 금요일 날 먼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미선물은 바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리고 나서 장을 마감을 했더니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잘 마감을 했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이제 여기만 다시 안 깨지고 여기서, 어차피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장은 그냥 얘네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죠. 유럽 시장도
요즘 들어서는 스스로 움직이지만 과거에는 미국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미국 다우존스가 저렇게 반등을 줬으니까 얘들도 뭐 저점이 안 깨지고 뭐 이렇게 들어주겠죠. 자, 나스닥도 원래 5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흔들 수는 있었는데 장중에 흔들렸습니다만 다시 꼬랑지 달고 강하게. 자, 그러면 미국장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려도 이렇게 밀려도 다시 올라갈 이런 분위기인 거지 이렇게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일본 시장, 뭐 유럽 시장 다 그런 식이에요. 다 좋아요. 일단 일본 시장은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돌파가 되는 거죠. 다시 돌파되면서 4만 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그 올라가면 또 신고점으로 가고 그러니까 괜찮은 모양이에요 지금.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 다들 지금 양호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은 또 빅테크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일단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지금 원래 계속 나와요. 그런 얘기는. 낙관론은 2분기에도 나오고요. 3분기 나오고 올해도 계속 나오고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서 그래서 미국에서 뭐 IT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잠깐 나오면 또 다시 시간 지나면 또 좋은 얘기로 바뀌고 왜냐면 실적들이 다 우상향이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부서부터 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좋아지는 얘기로 바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그랬죠. 갤럭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이 나오듯이 얘네도 계속 모델을 계속 내놔요. 근데 보니까 HBM3에서 이제 4를 적용한다 그러고 5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서부터는 6 적용할 거고 7 적용할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반도체라든지 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있던 것들을 구닥다리 쓰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 계속 판매를 하죠. 그럼 누가 사요? 기업들이 삽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경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뭐 기사에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들도 있는데 일단 애플이 뭐 시리 개발 안 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거 말고 오픈 AI 쪽에 이제 손을 잡고 그 모델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픈 AI에서 만든 그 로봇과 합작해서 만든 로봇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게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합작품에 대한 뭔가 결과물이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IT는 그렇고 뭐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최근에 올라가다가 조금 지금은 주춤거리지만 저것도 다시 움직일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오늘날 우리 지수는 오릅니다.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6월달 첫 주부터 자 코스피 업종 차트가 보이지를 않네요. 자 그러면은 장번호가 0601이었나? 0603. 자 업종 차트가 사라져서 왼쪽에 있는 걸로 업종 코스피 0602랍니다. 자 0602. 자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일단 양봉이 지금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지금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코스닥도 830선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2, 3일 전만 하더라도 계속 흔들렸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깨고 밑으로 박살나면서 추풍낙엽처럼 종목들이 급락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그 용하게 잘 버텨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눌러놨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4월, 5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도 지금 굉장한 저항에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내지는 폐지 후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뭐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적공제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료보험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식만 안 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해외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수익이 나면 그게 다 수익으로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그 재산이 증가가 되게 되면 수익이 증가가 되면 다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모두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처럼 뭔가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비가 이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니까 많은 이제 국민들이 나는
뭐 큰 돈 안 버는데 나는 소액 투자자인데 나는 상관없겠지 했는데 지금 막 인적 공제 150만 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들득 나오면서 이제 정황들이 점점 심해지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금투세에 대해 최소 유예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폐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폐지가 된다라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일단은 호재로 되면서 갑자기 자금들이 몰리면서 일제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일단 6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업들의 실적, IT에 대한 긍정적,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8개월 동안 지금 반도체 수출 흑자 나고 있고 뭐 좋아지고 있고 계속 증가합니다. 뭐 전월 대비 지금 50% 증가했다.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이 전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이중바닥형이죠. 이중바닥형이고 4월 달, 5월 달에서 꾹 눌러놨었던 금투세 이슈가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혀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런 호재에 맞물려서 오히려 6월 달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저 자리 저점 안 깨지면 일단은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오든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이 양대 지수가 모두 현재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이중바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오는 6월 시장에는 또다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의 표적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미반도체 또다시 나와줬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12.8%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14만 원 선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오늘이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가져봅니다. 전문가님,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락하는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나마 지금 이유로 나온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도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독주가 끝났다라는 기사가 5월 31일 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HBM용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이제 첫 공급한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독주했었던 흐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빠지는 게 지금 이유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다음 유력한 이유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런 뉴스를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또 올리겠죠. 자,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1년 동안 보더라도 엄청 많이 샀어요. 저 뉴스로 흔들린다라고 전 보지는 않고 저거를 혼자서 독주를 하든 둘이서 독주를 하든 셋이서 독주해서 나눠 먹어도 저는 남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엄청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못 먹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니고 뭐 한미반도체가 이거를 혼자서 앞으로 주구장창 다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다. 저 그렇게 보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다른 업체들이 분명히 따라오면서 나눠 먹는 시장이 될 텐데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독주가 끝났다라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뭐 얘네들이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커지는 반도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시장에서 둘이 나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럼 하나 주가가 폭등을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을 넘어서는 정도인 건지 아니면 이제 따라가는 정도 수준인 건지 자 그러면 HBM 뭐 3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4, 5, 6, 7, 8에 거기에 대해서 한화는 과연 대응이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내용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냥 기사 31일 날에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딸랑 그거로 한미 반도체 독주 끝났다. 독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앞으로의 그 새로운 그 HBM 새로운 기술력에 맞춰가지고 그거에서 장비를 또 댈 때에서 또 한미 반도체가 또 거기에서 먼저 또 선두권을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내주더라도 이 시장은 둘이서 해먹어도 충분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좀 엔비디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루빈이라는 또 그렇죠? 블랙웰 다음에 또 제품 그 다음 제품도 또 지금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그 계속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HBM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넣는데 그 손가락 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젓가락으로 집어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장비 그렇죠? 장비 갖다가 하는 건데 그 장비주들이 그 쉽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한미반도체가 독주였다라는데 어쨌든 저 기사로 떨어졌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SK가 지금 그 이혼 소송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이제 그 경영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유예를 가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좀 안정세를 찾는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를 따르는 애들도 아침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다들 조금씩 흔들리는 듯 했으나 지금 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네요. 원익 IPS, 원익 QNC, 뭐 KC텍, 이오테크닉스 다시 플러스 나오고 있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럼 한미 반도체도 하루 이틀 뒤에서는 정신 차릴 겁니다. 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럼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1년 동안 600만 주 넘게 사놓은 거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저거는 그래서 다시 흔들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흔들 때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 한미 반도체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미반도체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7일 월요일 PSK홀딩스 매수가는 51,800원에 접근해봤는데 자그마치 9%가 넘는 9.07%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28일 주성엔지니어링 34,000원에 접근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29일부터 31일까지는 3일 연속으로 저희 한미반도체 만나봤죠. 매수가는 각각 15만 원, 16만 원, 그리고 다시 15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96.0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상황들 현재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이제 지난 종목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매수가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로 한미반도체 얘기해드렸는데 가격이 미도됐지만 오늘은 그 이하로 떨어졌죠. 지금 뉴스 특징주도 이유가 그렇게 나왔네요. TC본도 공급 경쟁 소식에 13% 하락. 저걸로 물론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죽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지금 시장의 IT 섹터들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이수페타시스. 오늘 아침에서 좀 올라가더니 다시 또 밀렸네요.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안 흔들렸으면은 얘도 별로 흔들릴 일이 없었을 텐데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게 흔들리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미반도체 때문에 섣불리 강력하게 매수는 못하겠고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반도체 장비들 잘 가죠? 잘 가고 있고 테크윙도 잘 가고 있고 뭐 다 빠지거나 다 급락하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한미반도체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해도
분위기가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 분위기니까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부러 뉴스를 내보내고 찍어 누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도 내일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쟤네들이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폭락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다가 한미반도체가 다시 살아 올라오면은 얘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얘가 지금 제주반도체를 넘어서 1등이죠. 현재 812%인데 다시 또 올라가기를 기다려보는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은 하이닉스로 바로 가서 하이닉스, 자 전날까지 3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다가 얼마든지 누를 수 있어요. 옛날에 2차 전지는 뭐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다 누르다 그렇게 해서 저점이 깨지고 하락 트렌드로 바뀌면 코스피도 바뀝니다. 코스피도 바뀌어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면 코스피도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고 미국장도 그럼 하락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장은 지금 반등 주겠다고 길을 쓰고 있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겠다 길을 쓰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주도주들도 이렇게는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잡고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급락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추세 상승하고 있는 업종의 대표주, 주도 섹터 빠질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돌파된 고점 전고점, 그다음 21선 지지 뭐 이런 데 일단은 거기서 버티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세게 주고 있죠. 뭐 HBM 뭐 테스트 잘 끝났는지 뭐 지금 저번에 루이터 통신에서 테스트 아직 못 하고 있다 해가지고 마치 기술력이 안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불안감을 줬다가 삼성에서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근데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 주는 거 보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요. 어쨌든 3나노 열심히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 지수 관련주로 보니까 지수가 안 빠지니까 얘도 빠지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그냥 둘 다 양호합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지금 일단 21선 지지를 깼어요. 일단 깼는데 전저점 자리 지지도 있고 61선 지지도 있고 여전히 차트는 우상향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드릴 거고 이거는 작년 기준 이거 올해 기준으로 131.2%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아마 어저께랑 그저께 고점에서 샀다가 확 오늘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도주는 꺾이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 벤더 이탈된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너네 물건 안 받아 이것도 아니고 공동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급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흔들린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마되면서 이거 다시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요. 자, 다음은 PSK 홀딩스. 여전히 고가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얘도 아침에서는 고가를 돌파할까라는 느낌을 갔었는데 한미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얘도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흔들리니까. 한미반도체가 강했으면 얘도 넘어갔겠죠. 한미반도체 흔들렸으니까 한미반도체가 정신 차릴 때 얘가 다시 넘어가겠죠. 자, 다음은 끝인가요? PSK도 있었는데 PSK도 PSK 홀딩스가 넘어가면 얘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외에서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렇게 막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많이 빠졌던 애들은 오히려 안 빠지고 있고 일단 시장이 오르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도 양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한미반도체. 자, 요 종목은 시가총액 일단 큽니다. 일단 크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지금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TC 본도 공급 경쟁. 그러니까 한화에서 SK에다가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납품을 이제부터 할 거라는 소식 때문에 그런데
그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동안 독주했었던 쉽지가 않죠. 뭐 어떤 기업이든지 독주했던 부분 누가 쫓아온더라도 그걸 한 번에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논아 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자, 일단은 아침에서 훅 떨어졌는데 뭐 현재 가격 14만 1,600원, 여기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4만 1,600원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15조짜리 종목이고, 자, 일단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이에요. 수급을 보면은, 자, 이거는 한 달 누적입니다. 한 달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100만 주인데 이거를 1년치를 돌려보면 6월 3일로 돌려보면 2013년 6월 3일. 그러면 여기 보면 640만 주 찍혀 있죠. 금융투자도 300만 주 되어 있고, 이렇게 봐도 수급이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박살난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혼자서 독주하려고 했다가 이제 둘이서 논아먹는, 그게 과연 얼마나 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지. 왜냐하면 혼자서 먹다가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좀 아깝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이라면, 혼자서 소화를 못할 물량이라 그러면 둘이서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셋이서 해도 저는 남는 장사라고 봐요. 앞으로의 어마어마하게 커질 그 시장의 그 규모를 봐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 얘를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계속 끌어내릴 악재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가 또 다시 또 반박 기사가 나오겠죠. 뭐 하루 이틀 뒤에 또 나오겠죠. 우리 기술은 영원하다. 우리는 HBM 5, 6, 7도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의 독주는 영원하다. 뭐 이런 기사 한 줄만 나오게 되면 다시 꼬랑지 달리고 올라갈 텐데, 어쨌든 그런 기사로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기까지 한 2,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저점 매수 오늘 해볼 수 있다 말씀을 한미반도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매수가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4만 1,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 유명한 네오 이뮨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1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30% 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에서 ASCO발 이슈로 인해서 현재 14% 이상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네오 이뮨텍 2,020원선 지나가면서 매수가 수보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이 임상종양학회죠. ASCO에서 오늘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 병용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강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매매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일단 거래량이 괜찮네요. 자, 바닥에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앞에서 거래량이 실렸죠. 그 듬성 거래가 실리면서 일단 바닥에서 좀 들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양호하고요. 2,100원 물렸던 부분들은 수익으로 뭐 이거는 뭐 이번 주 내에서 수익으로 돌릴 것 같은데 일단 2,500원 정도가 N장 목표치니까 거기서 그거보다 좀 더 나오겠네요. 2,700원인데 2,500원서부터 거래량이 실리면 좀 내비로 두고
거래가 안 실리면은 2,500원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되는데 일단 거래량 보면서 대응을 하세요. 거래량 보면서. 왜냐면 지금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잠깐 보여드리면 일본 시장도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반등을 시작을 했으니까 하루 이틀 또 더 올라가고 나스닥은 사실 반등을 좀 세게 해줄 수 있는 모양은 아닌데 옆으로 그냥 횡보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 시장도 그때 돌파가 되고 또 신고점 간다고 또 여기서 기웃기웃거리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안 빠지고 며칠은 여기서 강세를 주면서 일단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갈 때까지 지수의 종목들은 무너지기보다는 좀 매매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2,500원, 2,700원까지는 무난히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지금 지수 타이밍이 됐으니까 일단 거래가 없으면 거기서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좋은데 거래가 이만큼 이전에 있었던 만큼 실리면 이건 뭐 3,000원, 3,500원 제2의 HLB가 될 수도 있어요. HLB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튀었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 HLB를 얘기했을 때 거래가 실리면서 얘가 차트가 이상해가지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길래 요 놈을 얘기했더니 이놈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듯이 일단 거래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오 이뮨텍 일단은 차트 모양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YC가 얼마가장 자, YC. YC는 제가 불기둥 종목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YIK 였는데 이름이 좀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YIK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 이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 얼마에 사셨어요? 15,500원. 15,500원? 네, 일단 좀 떠 있을 때 사셨네. 일단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돌파된 고점을 깨면 그때는 절반을 매도하세요. 그 돌파된 네. 고점은 17,400원 정도 되네요. 17,400원이요. 네, 거기가 깨지면 절반을 익절을 하시면 되고 안 깨지면 그냥 냅둬도 돼요. 아, 왜냐면 한번 이렇게 뚫고 움직이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특징이 지금 뭐 하락하는 흐름도 아니고 시장이 그래서 지금 강한 흐름 속에서는 17,400원 안 깨지면 당분간은 더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일단 17,400원이 깨지면 절반을 파시고 그 다음 자리는 16,000원이 깨지면은 이제 손실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16,000원까지 깨진다 그러면은 되도록 많이 매도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이거 죽는 종목으로 안 봐요. 왜냐면 거래량 봐봐요. 거래량 실리고 이것도 누군가가 밑에서 작정하고 땡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눌렀다가 또 가고 눌렀다가 또 가면 2만 원도 가고 3만 원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렸다가 팔고 또 사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겠네요. 지금은 만약에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예, 예. 17,4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2만 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아, 17,000원이. 네, 17,400원 안 깨지면 팔 생각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못 산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거 무서워서 못 사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네, 계속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예, 예. 알아서 땡겨 올리니까 그래서 예. 계속 올리다 보면은 아마 또 2분기 실적이 그 7월 달이 또 2분기 실적이 또 나올 때니까 그때에서 또 실적 좋다고 또 그때에서 또 팔아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4월 달, 5월 달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좀 기재를 펼 때 얘가 대장으로 일단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미반도체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4% 계속해서 두 자릿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13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1.7%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지금 이 시각 2,6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1%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주고 있고요. 8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순매수세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받다 반등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희가 IPS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하이닉스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좀 강세로 다시 돌아섰고 삼성전기도 강세로 돌아섰는데 지수도 지금 약하지 않아요. 일단 반등을 주고 있고 자, 그럼 한미반도체를 다시 얘기하자면 한미반도체가 죽는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들어갔다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얼마 없어요.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가 죽는다? 일단 얘가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죽으면 그럼 하이닉스도 죽어야죠. 하이닉스도 죽고 삼성전자도 죽고 우리나라 시장 다 죽어야 됩니다. 반도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지금. 원희가 IPS도 지금 그럼 얘도 죽어야 되는데 얘는 반등 나오죠. 많이 빠졌다고 반등 나오고 있고 아까 테크윙 얘도 안 죽고 여전히 강합니다. 아까 그리고 YC도 강한 거 봤죠? 그러니까 여전히 고점에서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죽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죽는다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나와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많이 갖고 있는 물량을 이걸 이렇게 죽인다? 그러면 얘네들 손실인데. 얘네들 손실인데. 그리고 이걸 죽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얘보다 하이닉스가 더 등치가 더 커서 걔가 더 대장이지만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을 좋을 거란 말이에요. 1분기 실적보다 1분기 우리 4분기 실적에 대비 1분기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작년 4분기는 반도체들은 그냥 적자 지속이었었어요.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반도체 좋다 그러니까 흑자가 대박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4분기는 흑자가 돌아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자가 줄어드는 거고 자 1분기는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게 발표가 끝난 거예요. 2분기는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린 것뿐 3분기도 마찬가지 조금 더 정신을 차린 것뿐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 4분기가 돼야 이전에 있었던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한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래서 내년 3, 4분기가 됐을 때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신 제대로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들이 먼저 좋아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처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먼저 좋아져가지고 실적 수입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실적을 이걸 보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컨센서스를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답니다. 이렇게 좋아진대요.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숫자로 보게 되면 매출액 3천억 하던 애 3천억하고 안 좋을 때는 1,590억 했던 애가 올해는 5,600억, 내년은 8,400억, 내년에는 1조 2천 그러니까 내후년 2026년도에서 1조 2천억을 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다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만 이걸 누가 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샀느냐?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샀단 말이에요. 이걸 죽여? 이걸 죽이면 기가 외국인들만 물린 건데 기가 외국인들은 저 뉴스를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이거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고점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2026년도까지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내년도 계속 상승을 하고 내후년도 상승하는데 내년까지도 상승할 흐름에서 잠깐 조정받는다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안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랜만에 급락을 하길래 기분 좋아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닉스도 죽는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럼 얘도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안 죽죠? 안 죽어요. 하이닉스도 안 죽고 삼성전기도 안 죽고 삼성전자도 죽을 것 같이 됐지만 다시 반등 주고 있고 그래서 IT 장비주들은 일단은 6월 달이 지나면 이제 7월 달서부터 8월 중순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IT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흔들 때 어떻게 더 싸게 살 건가? 강한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흔들 때는 이제 단타로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지금 장비주들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네요. 한미반도체가 저렇게 흔들리면은 다른 애들도 후청휘청 거릴 수도 있었던 흐름인데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별 이상 없는 것 같고 일부 몇몇 종목들은 급등하는 애들이 보이네요. 한국가스공사 갑자기 왜 급등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게 이제 급등을 하고 며칠 전에서는 SK가 급등을 하더니 일단 장중에 무슨 기사가 나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 나쁜 흐름은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일단 양호한 상태니까 뭐 장중에 일본 시장이라든지 미 선물 흐름을 보면서 편안하게 일단 가셔도 될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간 시황 흐름까지 짚어보고 왔고요. 다음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랜만에 들어와줬는데요. 매수가가 26,790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흐름 보자면요. 0.71%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21,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하나마이크론 지금 수급이 꼬여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투신이 열심히 팔고 있고 기관도 열심히 팔죠. 외국인들 사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저게 돌아서야 돼요. 저게 매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싸다고 자꾸 개인들이 사주게 되면 더 안 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26,790원 요거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얘가 지금 꼴등 종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애들이 막 무럭무럭 올라가고 아까 봤었던 뭐 원익 IPS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IT 장세가 아주 강하게 아니면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로 회복하고 9만 전자로 가고 뭐 이러면서 IT의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낙수 효과. 결국은 위에 있는 물들이 떨어지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애들도 한 방울 두 방울이 떨어지듯이 결국은 이쪽으로도 순환매는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장이 될 수가 없는 게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일단 전저점 자리, 그다음에 전에 전저점 자리 요렇게. 그래서 21,000원짜리서부터 17,500원짜리는 여기는 이전에 있었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거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버텨야 돼요. 그래서 테스도 그러다가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흔들다가 여기도 흔들다가 결국은 2년 걸려서 올라왔죠. 물론 2년 동안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관망하시고 갖고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거래가 실리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좋은 시즌이 이제 7월 달, 8월 달은 이제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그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IT 기업에 대해서 또 실적들이 또다시 좋게 나올 거고 엔비디아도 또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때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6월 달은 좀 얘는 급락보다는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예,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네. 예. 조선해양 그거 상담 좀 해보려고. HD 예. 한국 조선해양 예.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만 7천 원에 10%요. 12만 7천 원에 10%? 예. 일단은 수익 중이 있으신데 수익 나는 거는 이제 우상향에 있는 종목을 건드려서 그런 거고요. 예. 이 조선주들도 우하향으로 있을 때서는 수익이 났다가 안 팔면은 손실이 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배열이고 예. 흐름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도 되겠는데요. 아,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얘도 마찬가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예. 아, 요 근래 와서 그 12만 9천 원대하고 13만 대 초반에서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길래. 그래도
지금 예. 막 손실 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갖고 있으면 예, 예. 또 수익 나고 또 갖고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4월 달, 5월 달 우리나라 시장이 G20 국가에서 수익률이 제일 꼴찌래요. 올해. 아, 왜 예. 꼴찌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금투세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금투세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꺼려하게 되고 근데 금투세를 하게 되면은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수익이 쌓이게 되면 그거 네. 세금도 내야죠. 대한민국에 네. 있는 한은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보험비까지도 올라가게 돼 버리게 되면 이거 굉장한 그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사들이 지금 폐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흐름으로 가갖고 만약에 진짜로 그게 다시 재논의가 되거나 폐지론 쪽으로 들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 이러다가 이제 여기를 돌파가 쉬워질 수 있어요. 갑자기 돈들이 몰리면. 근데 네네. 이거를 삼성전자만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선주도 사고, 건설주도 사고, 뭐 기계주도 사고, 원전테마도 사고, IT도 사고 그러겠죠, 돈들이. 네네. 그러면 그때도 넘어갈 텐데 그러면 반대로 왜 못 넘어갔는지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이슈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만 꾹꾹 눌러놓고 안 움직였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풀리려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만약 금투세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폐지론 내지는 폐지하고 내지는 뭐 저는 유예 정도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유예가 아니고 지금 폐지론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폐지 얘기 나오게 되면 이거는 고점을 당연히 뚫겠죠. 아, 뭐 네. 그게 아니더라도 천천히 예. 좀 더 가져가셔도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예, 차트상으로는 그 나쁘진 않네요. 차트상으로는 이미 좀 봐봐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지금 돌면서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죠. 이거는 15만 원, 17만 원 가겠다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수급도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기관화 이거는 많이 샀잖아요. 아, 요번에 며칠 동안 확 그리 내려와가지고 빠졌어요. 금투세 이슈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아, 우리나라 다 그래서- 꾹꾹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 나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안 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풀릴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지금 살살살살 오는데 풀리지 안 풀릴지 저도 모르죠.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 저는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뉴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수급- 그럼 이제 차트상도 좋은 기네요. 네, 나쁘진 차트상으로 않은데. 좋은데 이게 왜 확 못 올라가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확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슬슬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로 바뀌게 되면 이제 위에 고점이 뚫어버리겠죠. 아, 그럼 조금 더 가도 되겠네요. 예. 네, 수급이 좋아서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한국항공우주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흐름을 보자면요. 현재 2.21% 오르면서 52,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 59,500원 고점을 터치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아쉽게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뒤로 급락이 나온 탓에 좀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각의 대응 어떻게 해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한국항공우주 54,000원에 5%. 그래도 뭐 비싸게 사시진 않았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강하게 이때 이제 우주항공청 뭐 그런 개청 얘기가 27일 날에 있었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이슈로 갖다가 밀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나라의 지금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세수가 많이 안 거친다라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돈들이 없는데 자꾸 뭘 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0조를 투입을 하든 도대체 돈이 어디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도 이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의미하잖아요. 말만 뉴스만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막 우주항공청 얘기 나오면서 막 좋은 얘기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다른 기사들 보게 되면 지금 돈이 없어갖고 뭐를 지금 세수를 줄이고 뭘 줄이고 지금 그렇게 해갖고 지금 꽝꽝 허리를 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돈을 막 투입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돈 투입하는 거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왜냐? 좀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테마는 괜찮아요. 테마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은 계속 되는 섹터니까 다시 수익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과 이슈들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뉴스를 보고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흔드는 거죠. 왜냐면 그 뉴스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당장은. 그래서 그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재료 소멸이 된 거예요. 우주항공청 얘기 나왔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500조를 투입을 하고 1000조를 투입을 하고 지금 당장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돈을 돈을 더 주고 막 공장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견고합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미 반도체, 매수가는 14만 1,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